추운 겨울 버스 정류장. 젊은 여성이 전화로 울먹이며 소리친다. 시댁 행사에 꼭 와야 한다고요? 그런 게 얼마나 숨 막히는지 아세요? 68세 탈북 여성 미령이 조심스럽게 다가가 묻는다. 아가씨, 괜찮수? 하지만 북한 억양을 듣자마자 여성의 표정이 차갑게 굳어진다. 괜찮아요. 신경 쓰지 마세요. 노골적인 경계와 멸시의 눈빛이다. 사연을 더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니 부탁드립니다. 새벽 5시 서울 강북의 오래된 주택가 반지하 방에서 낡은 라디오가 째랑째랑한 트로트를 틀어놓고 있었습니다. 한미령은 이불을 개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68세의 나이에도 그녀의 손놀림은 여전히 빨랐습니다. 북쪽에서 배운 살림 솜씨가 몸에 배어 있었거든요. 에휴, 오늘도 또 하루가 시작이구만. 미령은 작은 부엌에서 김치 담그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어제 시장에서 사온 배추를 다듬으며 그녀는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옛날 노래를 따라 흥얼거렸습니다. 손끝에서 배추잎이 바스락거리는 소리와 함께 고춧가루가 붉게 물들어갔습니다. 이런 평범한 일상이 그녀에게는 소중했습니다. 남한에 온 지 벌써 10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이 모든 것이 꿈만 같았거든요. 그래도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미령은 김치를 버무리면서 혼잣말을 했습니다. 창문 밖으로는 지하철이 지나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덜컹덜컹 쇠바퀴가 레일을 구르는 리듬이 그녀의 마음에도 전해졌습니다.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그녀는 문득 북쪽에 두고 온 가족들을 떠올렸습니다. 남편과 아들, 그리고 어린 손녀까지. 하지만 이제는 그들의 얼굴조차 희미해져 버렸습니다. 사는 게 다 그저 그렇지 뭐. 미령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배추김치를 마저 버무렸습니다. 마음 한편에는 늘 공허함이 자리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살아가야 했습니다. 남한에서 새 삶을 얻었으니 감사해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말입니다. 김치를 다 담그고 나니 벌써 7시가 다 되어 갔습니다. 미령은 서둘러 밥을 지어 먹고 가사도우미 일을 나갈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은 성북동의 한 집에서 청소일이 있었거든요. 그곳은 그녀가 일주일에 3번씩 다니는 단골집이었습니다. 집주인 아주머니가 친절해서 미령은 그곳에서 일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아이고, 벌써 이런 시간이네. 미령은 청소 도구들을 챙기며 서둘렀습니다. 걸레와 세제, 그리고 작은 라디오까지. 일하면서 듣는 음악이 외로움을 달래주는 유일한 위안이었거든요. 특히 옛날 트로트를 들으면 마음이 한결 편해졌습니다. 그 멜로디 속에는 그녀와 비슷한 세월을 살아온 사람들의 정서가 담겨 있었으니까요. 두꺼운 외투를 입고 집을 나선 미령의 발걸음은 무겁지 않았습니다. 비록 나이가 들었지만 아직 일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했거든요. 버스 정류장까지 가는 길은 언제나 똑같았습니다. 골목길을 지나 큰 길로 나가면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젊은 직장인들, 학생들, 그리고 미령처럼 생계를 위해 나서는 중년 여성들까지. 미령은 그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저마다의 사정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요. 누군가는 성공을 위해 뛰어가고, 누군가는 생계를 위해 걸어가고, 또 누군가는 가족을 위해 달려갑니다. 그 모든 것이 삶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거겠죠. 버스에 올라탄 미령은 창밖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아침은 늘 분주했습니다. 높은 건물들 사이로 햇빛이 비치고 도로에는 차들이 줄을 지어 달리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녀에게는 여전히 신기했습니다. 북쪽에서 보던 풍경과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성북동 집에 도착하자 집주인 아주머니가 반갑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미령 씨, 오늘도 고생하러 오셨네요. 추운 날씨인데 괜찮으세요? 아닙니다. 제가 할 일 하는 거죠. 이런 날씨쯤이야 뭐. 미령은 특유의 북한 억양으로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억양 때문에 많은 오해를 받았지만 이제는 익숙해졌습니다. 아주머니도 처음엔 어색해했지만 지금은 미령의 성실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미령은 청소를 시작하며 작은 라디오를 틀었습니다. 오늘도 트로트가 흘러나왔습니다. 이미자의 목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미령은 그 노래에 맞춰 걸레질을 시작했습니다. 바닥을 닦고 가구를 정리하고 화장실을 청소하는 일이 그녀에게는 자연스러웠습니다. 청소를 하면서 미령은 이 집의 가족 사진들을 보았습니다. 거실 선반 위에는 행복해 보이는 가족들의 모습이 액자에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두 아이가 함께 웃고 있는 사진. 휴가지에서 찍은 듯한 사진들도 여러 장 있었습니다. 참 좋겠다. 미령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자신도 언젠가는 이런 평범한 행복을 누릴 수 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68세, 이제는 그런 꿈을 꾸기에는 너무 늦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남의 집 행복을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오후가 되어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미령은 시장에 들러 내일 반찬거리를 샀습니다. 값싼 야채들과 조금의 고기.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검소하게 사는 것이 몸에 배어 있었거든요. 시장 아저씨도 이제는 미령을 알아보고 친근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집에 돌아와 저녁을 먹으며 미령은 오늘 하루를 돌아보았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하루였지만 그녀에게는 소중한 일상이었습니다. 이런 반복적인 일상이 지겹기도 했지만 동시에 안정감을 주기도 했습니다. 라디오에서는 여전히 옛날 노래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미령은 그 멜로디에 맞춰 설거지를 했습니다. 창밖으로는 겨울바람이 차갑게 불어오고 있었고 내일도 오늘과 같은 하루가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며칠이 지난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미령은 성북동 집에서 일을 마치고 장바구니를 들고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겨울바람이 유독 매서웠던 날이었죠. 하늘은 이미 어두워져 있었고 가로등 불빛만이 길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바람이 참 차네. 미령은 목도리를 더 꽁꽁 감으며 버스 정류장 벤치에 앉았습니다. 오늘따라 버스가 늦었나 봅니다. 평소보다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졌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때 얇은 코트를 걸친 젊은 여성이 그녀 옆 벤치에 나타났습니다. 여성은 휴대폰을 귀에 대고 누군가와 심하게 다투고 있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고 감정이 격해져 있는 상태였죠. 시댁 행사에 꼭 와야 한다고요? 저도 사람인데 그런 게 얼마나 숨막히는지 아세요? 여성의 목소리에는 절망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미령은 슬쩍 옆을 바라보았습니다. 젊고 예쁜 여성이었지만 얼굴에는 깊은 피로와 스트레스가 역력했습니다.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고 손은 떨리고 있었죠. 아니에요. 저는 그냥 제 인생을 살고 싶을 뿐이에요. 왜 제 모든 걸 통제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전화 너머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여성의 반응으로 봐서는 상당히 강압적인 대화가 오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미령은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젊은 사람이 저렇게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니 측은한 마음이 들었거든요. 알겠어요. 알겠다고요. 여성이 소리를 지르듯 말하더니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휴대폰을 꽉 쥐고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어깨가 들썩거리며 울음을 참으려 애쓰는 모습이 안쓰러웠습니다. 미령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남의 일에 끼어드는 것이 좋을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저렇게 힘들어하는 젊은이를 그냥 둘 수는 없었습니다. 자신도 어려운 시절을 겪어봤기 때문에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죠. 아가씨, 괜찮소? 미령이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여성이 고개를 들어 미령을 바라보는 순간 분위기가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미령의 북한 억양을 들은 순간 여성의 표정이 완전히 굳어버린 것입니다. 괜찮아요. 신경 쓰지 마세요. 여성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눈빛도 경계심으로 가득했죠. 미령을 노골적으로 피하려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눈물을 흘리며 힘들어하던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미령은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런 반응은 이미 익숙했지만 여전히 상처가 되었거든요. 특히 도움을 주려고 했을 때 이런 반응을 받으면 더욱 서러웠습니다. 그냥 많이 힘들어 보여서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미령이 조용히 말했지만 여성은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미령에게서 더 멀리 떨어져 앉으며 완전히 등을 돌려버렸습니다. 그 순간 미령은 자신이 얼마나 외로운 존재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바로 그때 검은색 고급 승용차가 정류장 앞에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정장을 입은 운전기사가 내려와 여성에게 다가왔습니다. 며느님,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운전기사의 말에 미령은 깜짝 놀랐습니다. 며느님? 회장님? 그렇다면 이 젊은 여성이 재벌가의 며느리라는 뜻인가요? 미령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여성을 바라보았습니다. 여성은 한숨을 크게 쉬며 일어났습니다. 차에 타기 전에 잠시 미령을 돌아봤지만 여전히 차가운 시선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차에 올라탔습니다. 재벌, 며느리라고? 미령은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그 젊고 예쁜 여성이 재벌가의 며느리였다니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부유한 집안의 며느리가 왜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었을까요? 차가 떠나간 후에도 미령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방금 전의 일이 꿈만 같았거든요. 평범한 가사도우미인 자신과 재벌가 며느리라는 완전히 다른 세계의 사람이 우연히 만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저렇게 힘들어했을까? 미령은 궁금했습니다. 돈도 많고 좋은 집에 살 텐데 무엇이 저렇게 괴로울까요? 아마 자신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다른 종류의 고민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마침내 버스가 도착했습니다. 미령은 무거운 마음으로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네온사인들을 바라보며 그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처지에서 살아가지만 결국 모두 비슷한 아픔을 안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집에 도착해서도 미령은 오늘 있었던 일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 여성의 눈물 섞인 목소리, 그리고 자신을 바라보는 차가운 시선까지 모든 것이 선명하게 기억에 남아 있었습니다. 참, 세상에는 별의별 사람이 다 사는구만. 미령은 저녁을 먹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여성이 자꾸 마음에 걸렸습니다. 분명 도움이 필요해 보였는데 자신 때문에 더 불편해했을 것을 생각하니 마음이 무거웠거든요. 하지만 미령은 몰랐습니다. 이 짧은 만남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꿀 사건의 시작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며칠 후 정말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그 여성과 다시 만나게 될 것이라는 사실도 말입니다. 그날 밤 미령은 평소보다 오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자꾸만 그 여성의 모습이 떠올랐거든요. 그 절망적인 표정과 자신을 바라보던 경계심 어린 눈빛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로부터 사흘이 지났습니다. 미령은 평소와 다름없이
성북동 집에서 청소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가사도우미 일을 소개해주는 김 사장님의 전화였습니다. 미령 씨, 갑자기 일이 하나 생겼는데 할 수 있겠어요? 어떤 일인지 물어봐도 될까요? 강남 쪽 큰 집에서 가사도우미를 구하는데 급하게 필요하다고 하네요. 평소보다 일당도 더 주고요. 미령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강남은 처음이었지만 일당이 더 많다니 마다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요즘 생활비가 빠듯했거든요. 좋습니다. 언제 가면 됩니까? 내일 오전 9시까지 가면 돼요. 주소 문자로 보낼게요. 다음 날 아침 미령은 일찍 일어나 준비했습니다. 강남까지 가는 길이 멀어서 더 서둘러야 했거든요. 지하철을 2번이나 갈아타고 나서야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지하철에서 내려 주소를 찾아가는데 미령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거대한 담장으로 둘러싸인 단독주택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그 규모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에구, 이게 사람 사는 집이요? 미령은 감탄사를 연발하며 목적지를 찾았습니다. 높은 대문 앞에 서니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북한에서도 남한에 와서도 이런 큰 집은 처음 봤거든요. 인터폰을 누르자 곧 대문이 열렸습니다. 넓은 정원을 지나 현관에 도착하니 대리석으로 만든 계단과 기둥들이 마치 궁전 같았습니다. 거실로 들어가니 천장이 얼마나 높은지 목이 아플 정도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그때 뒤에서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미령이 돌아보는 순간 두 눈이 휘둥그레져 버렸습니다. 며칠 전 버스 정류장에서 만났던 바로 그 여성, 재벌가 며느리가 서 있었던 것입니다. 여성도 미령을 알아보더니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죠. 아, 그때 그분이시군요. 예, 뭐, 인연이랄까 봅니다. 미령은 어색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여성의 얼굴에는 여전히 경계심이 가득했습니다. 이름을 물어보니 정하진이라고 했습니다. 하진은 미령에게 해야 할 일들을 설명했습니다. 거실과 주방 청소, 식기 정리, 손님용 화장실 관리 등이었습니다. 평소보다 할 일이 많았지만 집이 워낙 크다 보니 어쩔 수 없었습니다. 혹시 특별히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미령이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하진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조용히 일만 하시면 됩니다. 가족들이 집에 있을 수도 있으니까 방해되지 않게 해주세요. 미령은 고개를 끄덕이고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일을 하는 내내 하진이 자신을 감시하는 것 같았습니다. 가끔 지나가면서 흘깃흘깃 쳐다보거나 뭔가 불만스러운 표정을 짓곤 했죠. 점심시간이 되어 잠시 쉬고 있는데 하진이 전화 통화를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런 사람을 왜 보낸 거예요? 말투부터 이상하잖아요. 미령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자신에 대한 이야기인 것이 분명했거든요. 북한 출신이라는 것 때문에 또다시 차별받고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쓰라렸습니다. 내가 뭐 잘못했나? 그냥 열심히 일하려고 온 건데. 미령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일자리를 잃을 수는 없었습니다. 생계가 걸린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더욱 조용히, 더욱 성실히 일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집안이 부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여러 명 들어오더니 거실에서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하진도 그들과 함께 앉아 진지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미령은 최대한 조용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들리는 대화 내용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내일 외국 투자자들이 온다고 했죠? 네, 러시아와 독일에서 오는 분들입니다. 통역사도 준비했고요. 이번 계약이 성사되면 회사 상황이 많이 나아질 텐데.
미령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외국 투자자라니 왠지 중요한 일인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때 하진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네, 뭐라고요? 교통사고라고요? 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전화를 끊더니 다른 사람들에게 황급히 말했습니다. 큰일 났어요. 통역사가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했다고 해요. 내일까지 대체 인력을 구할 수 있을까요? 회의실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내일 중요한 만찬이 있는데 통역사가 없다니 이보다 큰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어떡하죠? 러시아어와 영어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사람을 하루 만에 구한다는 게 인맥을 총동원해서라도 찾아봐야죠. 사람들이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니 미령의 마음도 답답해졌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탁자 위에 놓인 서류가 바람에 날려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미령이 그 서류를 주우면서 무심코 내용을 보았는데 러시아어로 쓰인 계약서였습니다. 그 순간 미령의 입에서 작은 중얼거림이 나왔습니다. 투자 조건에 연장 옵션 2년이라고 쓰여 있네. 그 말을 들은 하진이 깜짝 놀라며 미령을 바라봤습니다.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미령이 당황해서 서류를 얼른 탁자에 올려놓으려 했지만 하진이 미령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잠깐만요. 혹시 러시아어 하실 줄 아세요? 미령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신의 과거를 드러내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하진의 눈빛이 너무 간절해서 솔직하게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옛날에 러시아 쪽 사람들하고 장사를 좀 했었습니다. 소련 시절의 말입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회의실 안의 모든 사람들이 미령을 주목했습니다. 회의실 안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미령을 신기한 듯 바라보고 있었죠. 하진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정말 러시아어를 하실 줄 아세요? 하진이 다시 한번 확인하듯 물었습니다. 미령은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혹시 영어도 하세요? 미령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자신의 과거를 더 드러내야 하는 상황이 부담스러웠거든요. 영어도 조금은 합니다. 장사할 때 필요해서 배웠거든요. 그 말을 들은 순간 하진의 얼굴에 희망의 빛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곧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죠. 진짜 통역이 가능한 수준인가요? 이번 계약이 정말 중요한데. 회의실에 있던 한 남자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가사도우미한테 통역을 맡기겠다고요? 정신 나간 소리예요. 다른 대안이 있어요? 하진이 날카롭게 반박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나타난 한 줄기 희망이었거든요. 미령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기본적인 의사소통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죠? 지금 시간으로는 전문 통역사를 구하기가 거의 불가능해요. 하진은 다른 사람들과 눈빛을 주고받다가 결심한 듯 미령을 바라봤습니다. 혹시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미령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자신을 못마땅해 하던 하진이 도움을 청하다니 상황이 정말 급한 모양이었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최선을 다해보죠. 다음 날 저녁 중요한 만찬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미령은 정장을 차려입고 긴장한 채 투자자들을 기다렸습니다. 러시아에서 온 중년 남성과 독일에서 온 여성이 도착했죠. 안녕하세요. 오늘 통역을 담당하게 된 한미령입니다. 미령이 유창한 러시아어로 인사하자 러시아 투자자의 얼굴에 놀라움이 스쳤습니다. 오, 러시아어를 정말 잘하시는군요. 미령의 자연스러운 대화를 본 하진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생각보다 실력이 괜찮아 보였거든요. 만찬이 시작되고 본격적인 계약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투자 규모, 계약 기간, 수익 배분까지 복잡한 내용들이 오갔지만 미령은 정확하게 통역했습니다. 이 정도 실력이면 전문 통역사 못지않네요. 투자자들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하진의 얼굴도 점점 밝아졌죠. 그런데 바로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러시아 투자자가 갑자기 복잡한 투자 조건을 제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전문 용어가 난무하는 내용이었죠. 미령은 통역하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투자자가 제시한 조건 중에 한국 측에 매우 불리한 함정이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나중에 투자금을 회수할 때 터무니없는 이자를 요구할 수 있는 조항이었죠. 미령은 순간 고민에 빠졌습니다. 통역사로서는 있는 그대로 전달해야 하지만 하진을 속이려는 투자자들이 못마땅했거든요. 잠깐만요. 미령이 갑자기 말을 끊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됐죠. 죄송하지만 이 계약서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러시아 투자자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무슨 문제 말씀이세요? 이 조항은 나중에 투자금 회수 시 한국 측에 매우 불리한 조건입니다. 이건 속임수에 가깝네요. 회의실이 순식간에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투자자는 당황스러워했고 하진은 미령을 놀란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이런 걸 알았죠? 하진이 물었습니다. 예전에 러시아 상인들과 거래할 때 이런 수법을 많이 봤거든요. 겉으로는 좋은 조건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완전히 다른 거죠. 러시아 투자자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그건 실수였습니다.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미령은 그들의 진짜 의도를 이미 파악했습니다.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넣은 거 아닌가요? 한국 기업들이 이런 조항을 잘 모를 거라고 생각한 거죠? 투자자들이 당황하며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완전히 들통이 난 상황이었거든요. 하진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신뢰할 수 없는 파트너와는 거래할 수 없어요. 투자자들이 서둘러 자리를 뜨고 나자 회의실에는 하진과 미령만 남았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당신이 아니었다면 큰일 날 뻔했어요. 하진이 진심으로 고마워했습니다. 처음으로 미령을 보는 눈빛이 따뜻해졌죠. 저도 사기당하는 걸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미령이 수줍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진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전화를 받은 하진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져 갔습니다. 네, 뭐라고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전화를 끄는 하진이 미령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충격과 혼란이 가득했죠. 큰일 났어요. 방금 회사에서 연락이 왔는데 투자 정보 유출 스캔들이 터졌다고 해요. 그리고 하진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뭐요? 그 배우로 당신이 지목됐다고 해요. 미령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도움을 주려다가 도리어 누명을 쓰게 된 것입니다.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미령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하진을 도와주었는데 갑자기 자신이 스캔들의 배우로 지목되었다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진도 당황스러워하며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확히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인터넷에 기사가 떴어요. 북한 출신 가사도우미가 재벌가에 침투해서 투자 정보를 빼돌렸다는 내용이에요. 벌써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도 올라왔고요. 미령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준비한 일이라는 것이 분명했거든요. 잠깐만요. 제 사진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하진이 급히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그리고 화면을 본 순간 경악했죠. 미령이 오늘 집에 들어오는 모습, 투자자들과 대화하는 모습까지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이건 누가 몰래 촬영한 거네요. 그럼 처음부터 저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한 거였단 말입니까? 미령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하진이 기사를 더 자세히 읽어보더니 얼굴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여기 보세요. 당신이 예전에 러시아 상인들과 거래했다는 내용까지 나와 있어요. 그중 한 명이 국제투기 세력과 연결되어 있다는. 미령은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 내용은 사실이었지만 그때는 단순한 장사였을 뿐이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그건 정말 순수한 장사였어요. 바로 그때 현관문이 벌컥 열리더니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들어왔습니다. 하진의 시아버지와 큰아들, 그리고 법무팀이었죠. 하진아,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시아버지가 화난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아버님, 저도 방금 알았어요. 이건 누군가의 음모예요. 음모? 내가 그 여자를 집에 들인 거 아니야? 시아버지의 차가운 시선이 미령에게로 향했습니다. 큰아들이 태블릿을 꺼내서 보여주었습니다. 벌써 댓글이 수천 개씩 달리고 있습니다. 회사 주가도 떨어지고 있어요. 미령은 그 댓글들을 보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역시 북한 간첩이었네. 재벌가의 침투해서 정보 빼내는 수법이야. 이런 위험한 사람들을 왜 받아줬지? 모든 것이 자신을 향한 비난이었습니다. 그 여자 때문에 우리 집안이 망신살이 뻗쳤잖아. 시아버지가 하진을 다그쳤습니다. 아버님, 미령 씨는 잘못이 없어요. 하진이 미령을 감쌌지만 시아버지는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미령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투자자들의 속임수를 막아드렸는데요. 그것도 다 계획된 일이었을 수 있어. 우리의 신뢰를 얻기 위한 연극이었을지도. 큰아들이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미령을 바라봤습니다. 바로 그때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법무팀장이 창문을 내다보더니 급히 말했습니다. 기자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당장 그 여자부터 내보내. 우리와는 관련이 없다고 발표할 거야. 시아버지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하진이 항의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미령은 자신 때문에 하진이 공경에 처하는 것이 견딜 수 없었습니다. 제가 나가겠습니다. 그게 좋겠어. 당장 나가. 시아버지의 냉정한 말에 미령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진 아가씨, 정말 죄송합니다. 미령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미령 씨, 이건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하진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미령은 가방을 챙기며 집을 나섰습니다. 뒤에서 하진이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밖으로 나오자마자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정말 간첩 활동을 한 거예요? 언제부터 계획한 일이었습니까? 투자 정보를 누구에게 넘겼나요? 플래시가 터지고 마이크가 들이밀어졌습니다. 미령은 고개를 숙이고 황급히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길에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봤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저 사람 뉴스에 나온 그 여자 아냐? 북한에서 온 간첩이라던데. 미령은 빨리 지하철에 올라탔습니다. 하지만 전철 안에서도 사람들의 시선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미령은 뉴스를 켰습니다. 자신에 대한 뉴스가 톱으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북한 출신 가사도우미의 정체 재벌가 침투한 의문의 여성. 앵커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한미령 씨로 추정되는 이 여성은 과거 러시아 상인들과 의심스러운 거래를 한 경력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화면에는 자신의 사진과 함께 간첩 의혹이라는 자막이 떠 있었습니다. 미령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남한에 와서 10년 넘게 성실히 살아왔는데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들이었죠. 전화를 받자마자 욕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간첩 새끼야. 북한으로 꺼져. 미령은 휴대폰을 끄고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때 문득 떠오르는 기억이 있었습니다. 오늘 만찬에서 만난 러시아 투자자 중 한 명의 얼굴이 익숙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누구인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았죠. 혹시 그때 그 사람이 미령은 과거의 기억을 더듬어 보기 시작했습니다. 분명 어디서 본 얼굴이었는데 누구였을까요? 바로 그 순간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령은 기자들이 찾아온 줄 알고 숨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문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예상과 달랐습니다. 문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예상과 달랐습니다. 기자도 욕설을 퍼붓는 사람도 아니었죠. 미령 씨, 저예요. 문 좀 열어주세요. 낯선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미령은 조심스럽게 문틈으로 내다봤습니다.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서 있었는데 오늘 만찬에서 본 얼굴이었습니다. 누구세요? 오늘 투자자로 참석했던 빅터입니다. 할 말이 있어서요. 미령은 깜짝 놀랐습니다. 러시아 투자자가 자신을 찾아온 것입니다. 지금 저와 만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조용히 왔습니다. 당신이 큰 위험에 처해 있어요. 미령은 망설였지만 문을 열었습니다. 빅터가 빠르게 들어오더니 주변을 살폈죠. 오늘 스캔들은 우연이 아니에요. 누군가 당신을 이용해서 동신그룹을 공격하려고 한 거예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동신그룹 내부에 경영권 분쟁이 있잖아요. 큰아들 측이 회장을 밀어내려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당신이 이용당한 거예요. 빅터가 작은 USB를 꺼냈습니다. 이걸 보세요. 오늘 만찬 이후에 몰래 녹음한 겁니다. 빅터가 노트북을 켜서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만찬 이후의 대화가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계획대로 됐습니다. 그 북한 여자 덕분에 하진을 완전히 궁지에 몰 수 있겠어요. 좋아. 이제 아버지도 하진을 포기하고 경영권을 넘겨주겠지. 가사도우미를 이용한 건 정말 완벽한 계획이었어요. 미령은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충격을 받았습니다. 동신그룹 큰아들의 목소리였거든요. 그럼 처음부터 저를 이용하려고 한 거였어요? 그렇습니다. 당신이 가사도우미로 들어간 것도 우연이 아니에요. 그들이 의도적으로 배치한 거죠. 미령은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런데 왜 저한테 이런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빅터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실 저도 그들과 한패였어요. 돈을 받고 연기를 한 거죠. 뭐라고요? 오늘 투자자들은 모두 가짜예요. 하진 씨를 속이기 위한 연극이었어요. 미령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럼 하진 아가씨도 속인 거예요? 네, 하지만 당신을 보니 양심에 찔리더라고요. 정말 순수하게 도움을 주려던 사람을 이렇게 망치는 게 맞나 싶어서요. 빅터가 USB를 미령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이 안에 모든 증거가 들어있어요. 통화 내역, 돈거래 기록, 계획서까지. 이걸로 뭘 하라는 건가요? 진실을 밝히세요. 내일 동신그룹에서 이사회가 열려요. 하진 씨를 해임시키려는 회의죠. 미령은 두려웠습니다. 제가 그런 곳에 가도 될까요? 지금 가지 않으면 평생 억울함을 안고 살아야 해요. 그리고 하진 씨도 마찬가지고요. 미령은 결심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해보겠어요. 조심하세요.
그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빅터가 떠나고 나서 미령은 USB를 들여다보며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러시아에서 만났던 그 상인이 누구였는지 이제야 확실해졌습니다. 바로 오늘 만찬에 나왔던 또 다른 가짜 투자자였던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미 계획이 시작된 거였구나. 미령은 자신이 얼마나 오랫동안 감시당하고 이용당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받아봤죠. 한미령 씨죠? 네, 누구세요? 동신그룹 법무팀입니다. 내일 이사회에 참석하라는 소환장을 보내드렸는데요. 미령은 깜짝 놀랐습니다. 소환장이요? 네, 증인으로 출석해서 진술하셔야 합니다. 거부하시면 법적 조치를 취할 수도 있어요. 전화가 끊어진 후 미령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자신이 가려고 했는데 오히려 그들이 부른 것입니다. 무슨 이유일까요? 문득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자신을 완전히 매장시키려는 계획은 아닐까요? 밤이 깊어갈수록 미령의 불안감은 커져갔습니다. 내일 이사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예측할 수 없었거든요. 새벽 2시 미령은 갑자기 무언가를 깨달았습니다. USB 파일을 다시 들어보니 녹음된 대화에서 자신이 놓친 중요한 내용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러시아 상인과의 과거 거래 기록도 조작한 거 맞죠? 당연하지. 10년 전 일까지 완벽하게 꾸며냈어. 정말 치밀한 계획이었네요. 미령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과거까지 조작되어 있었다는 것이었거든요. 내 인생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거야? 하지만 동시에 희망도 생겼습니다. 모든 게 조작이라면, 그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완전히 무죄를 입증할 수 있을 것이었거든요. 미령은 밤새 USB 안의 모든 파일을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더 발견했습니다. 이 모든 계획의 배후에는 동신그룹 큰아들뿐만 아니라 경쟁사까지 연관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건 단순한 경영권 분쟁이 아니야. 새벽이 밝아오자 미령은 확신했습니다. 내일 이사회는 자신과 하진을 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요. 거울을 보며 미령은 다짐했습니다. 이제 모든 진실을 밝힐 때야. 다음 날 오전 동신그룹 본사 앞에는 기자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어 있었습니다. 미령은 건물 뒤편으로 돌아가 조용히 들어갔습니다. 손에는 USB가 꽉 쥐어져 있었죠. 한미령 씨 맞죠? 보안 요원이 미령을 확인하고 엘리베이터까지 안내했습니다. 20층 이사회실로 올라가는 동안 미령의 심장은 쿵쾅거렸습니다. 이사회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긴 테이블 주위에 앉은 사람들이 모두 미령을 바라봤습니다. 차가운 시선들이었죠. 하진은 구석진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앉으시죠. 회장이 무표정하게 말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정하진 이사의 해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회의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증인으로 출석한 것이고요. 큰아들이 나서서 말했습니다. 한미령 씨, 당신이 우리 회사 기밀을 유출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사실대로 말하세요. 미령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유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 사진들은 뭡니까? 큰아들이 스크린에 사진들을 띄웠습니다. 미령이 투자자들과 대화하는 모습, 서류를 보는 모습들이었죠. 당신이 러시아 투자자들과 은밀하게 정보를 주고받는 장면입니다. 그건 그냥 통역을 한 것뿐입니다. 통역요? 당신의 과거를 보면 믿기 어렵네요. 큰아들이 또 다른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10년 전 러시아에서 국제투기 세력과 연관된 상인과 거래한 기록입니다. 이것도 우연이라고 하시겠어요? 이사회실이 웅성거렸습니다.
미령은 이제 USB를 꺼낼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미령이 일어서자 모든 사람들이 주목했습니다. 그 자료들은 모두 조작된 것입니다. 조작이라고요? 증거라도 있나요? 네, 있습니다. 미령이 USB를 꺼내자 큰아들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이 안에 모든 진실이 들어 있어요. 법무팀장이 USB를 받아 노트북에 연결했습니다. 그리고 파일을 재생하자 이사회실에 큰아들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계획대로 됐습니다. 그 북한 여자 덕분에 하진을 완전히 궁지에 몰 수 있겠어요. 좋아. 이제 아버지도 하진을 포기하고 경영권을 넘겨주겠지. 이사회실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회장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죠. 이게 대체 무슨 소리야? 큰아들이 당황하며 일어났습니다. 이건 조작된 녹음입니다. 믿지 마세요. 조작이라고요? 미령이 다시 말했습니다. 그럼 이것도 조작인가요? 이번에는 돈거래 내역이 화면에 떴습니다. 큰아들이 가짜 투자자들에게 돈을 지급한 기록이었죠. 이건 어떻게... 큰아들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하진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오빠, 정말 이런 짓을 한 거예요? 하진아, 내 말을 들어봐. 이건 다 너를 위한, 저를 위한 거라고요? 무고한 사람을 희생양으로 만드는 게 저를 위한 거예요? 회장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당장 설명해. 이게 사실이야? 큰아들이 궁지에 몰렸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었거든요. 아버지, 저는 그냥 뭐야? 가문의 명예를 바닥에 떨어뜨린 게 그냥이야? 그때 미령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미령을 바라봤습니다. 이 모든 계획에는 동신그룹 큰아들뿐만 아니라 경쟁사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미령이 마지막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우리 회사가 동신그룹을 인수할 수 있도록 도와준 대가로 얼마를 받기로 했죠? 10억 원이라고 했잖아요. 좋습니다. 하진이 물러나면 동신그룹 주가가 폭락할 테니까 그때 인수하면 되겠네요. 이번에는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단순한 경영권 분쟁이 아니라 회사 전체를 넘기려는 음모였던 것입니다. 회장이 큰아들을 노려봤습니다. 너는 정말... 큰아들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저는 그냥 지금 당장 나가. 내 아들이라고 생각하지도 마. 이사회실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그때 하진이 미령에게 다가왔습니다. 미령 씨, 정말 고마워요. 당신이 아니었다면... 하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야말로 죄송합니다. 처음에 당신을 의심했던 거... 미령이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제 다 끝났으니까요. 회장이 미령에게 말했습니다. 한미령 씨, 정말 죄송했습니다. 우리 집안일로 고생을 끼쳐드렸네요. 아닙니다. 저도 진실을 알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이사회실 문이 열리더니 경찰들이 들어왔습니다. 사기와 배임 혐의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큰아들이 수갑을 찬 채로 끌려나갔습니다. 그 모습을 본 회장은 깊은 한숨을 쉬었죠. 이제 정말 끝이구나. 하진이 회장에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회사를 다시 일으켜 세우겠습니다. 고맙다, 하진아. 미령은 조용히 자리를 뜨려고 했습니다. 이제 자신의 역할은 끝났다고 생각했거든요. 미령 씨, 잠깐만요. 하진이 미령을 불러 세웠습니다. 어디 가시는 거예요? 이제 집에 가야죠. 할 일은 다 끝났으니까요. 아니에요. 이제 시작이에요. 하진의 말에 미령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아니에요. 이제 시작이에요. 하진의 말에 미령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하진이 미령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가족처럼 지내면 안 될까요? 가사도우미가 아니라 제 곁에 있어주는 어른으로요. 미령은 깜짝 놀랐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제안이었거든요. 제가 정말 그래도 될까요? 당연하죠. 당신이 아니었다면 저는 완전히 망했을 거예요. 회장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령 씨, 우리 집안에 큰 도움을 주셨으니 당연히 우리 가족으로 받아들여야죠. 미령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10년 넘게 혼자 살아온 그녀에게는 꿈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럼 제가 정말, 네, 이제 외롭지 않으실 거예요.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습니다. 스캔들의 진실이 밝혀지면서 미령에 대한 모든 의혹은 완전히 풀렸습니다. 언론들은 앞다퉈 사과 기사를 실었고 미령은 졸지의 진실을 밝혀낸 용감한 여성으로 불리게 되었죠. 하지만 미령에게 가장 소중한 건 명예회복이 아니었습니다. 하진과 함께하는 일상이었거든요. 미령 이모, 오늘은 뭘 만들어 주실 거예요? 하진이 부엌에서 요리하는 미령에게 다가왔습니다. 이제는 서로를 가족처럼 부르고 있었죠. 김치찌개 끓이려고 하는데 어때? 좋아요. 이모가 만든 김치찌개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미령은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이런 평범한 대화가 그녀에게는 가장 큰 행복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모, 오늘 특별한 날이잖아요. 특별한 날? 이모가 우리 집에 온 지 한 달 되는 날이에요. 미령은 깜짝 놀랐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났나 싶었거든요. 벌써 한 달이나 됐나? 네,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게 있어요. 하진이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미령이 열어보니 예쁜 목걸이가 들어 있었죠. 이게 뭐예요? 가족이 된 기념품이에요. 제가 직접 골랐어요. 미령은 감동했습니다. 이런 걸 왜? 당연한 거죠. 이모는 제 생명의 은인이니까요. 그때 회장도 거실에서 나왔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나? 아버님, 미령 이모 목걸이 어때요? 예쁘죠? 회장도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정말 예쁘네. 하진이 마음을 많이 썼구나. 미령 씨, 한 달 동안 어떠셨어요? 불편한 건 없었고요? 아닙니다. 너무 좋아서 미령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감정이 북받쳐 올랐거든요. 이모, 울면 안 돼요. 기쁜 날인데. 하진이 미령을 안아주었습니다. 죄송해요. 그냥 너무 행복해서요. 저희도 이모가 와주셔서 정말 행복해요. 저녁 시간이 되자 세 사람은 함께 식탁에 앉았습니다. 미령이 정성스럽게 차린 음식들이 테이블 가득 놓여 있었죠. 와, 정말 맛있겠다. 하진이 감탄했습니다. 이모 요리는 정말 최고예요. 어떻게 이렇게 맛있게 만드세요? 그냥 마음을 담아서 만들거든요. 마음이요? 네, 맛있게 드셨으면 하는 마음으로요.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음식은 마음이 중요하죠. 식사를 하면서 하진이 말했습니다. 참, 이모. 내일 회사 행사가 있는데 함께 가실래요? 회사 행사요? 네, 직원들 가족 초청 행사예요. 이모도 우리 가족이니까 당연히 가셔야죠. 미령은 망설였습니다. 제가 그런 자리에 가도 될까요? 당연하죠. 이제 이모는 우리 가족이에요. 하진의 확신에 찬 목소리에 미령은 안심했습니다. 그날 밤 미령은 자신의 방에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죠. 몇 달 전만 해도 이 모든 게 꿈 같았는데 이제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정말 꿈만 같아. 미령은 목걸이를 목에 걸어 보았습니다.
거울 속의 자신이 예전과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더 밝고 더 행복해 보였거든요. 다음 날 오후 회사 행사장에 도착한 미령은 놀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반갑게 맞아주었거든요. 미령 씨, 정말 반가워요. 진실을 밝혀주셔서 고마워요. 덕분에 회사가 살았어요. 사람들의 따뜻한 인사에 미령은 감동했습니다. 이모 보세요. 모든 분들이 이모를 좋아하세요. 하진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하진과 미령은 처음 만났던 버스 정류장에 잠시 들렀습니다. 여기서 처음 만났죠? 그러게요. 그때는 이런 일이 벌어질 줄 꿈에도 몰랐는데요. 미령이 감회에 젖어 말했습니다. 그날 이모를 만난 게 제 인생의 시작이었어요. 하진도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그날 하진 아가씨를 만난 게 제 인생의 행운이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그때 버스 한 대가 정류장에 들어왔습니다. 그들이 함께 타고 갈 버스였죠. 이모, 이제 집에 가요. 네, 집에 가죠. 미령에게 이제는 정말 돌아갈 집이 있었습니다. 가족이 기다리는 따뜻한 집이요. 버스가 서울의 불빛 사이를 달려가는 동안 미령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과거의 아픔과 오해를 뒤로하고 새로운 세계로 향하는 길. 그 길 위에 자신과 하진이 함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이모, 네, 영원히 함께해요. 그럼요. 이제 우리는 가족이니까요. 버스는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과거와 오해를 뒤로한 새로운 세계를 향해서 말입니다. 사연을 더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니 부탁드립니다.